네, 이번 주는 정치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 운명에 큰 획을 긋는 한 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중요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치부 정영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예. 주최 측 추산으로 190만 명이 모였다. 추위와 첫눈이 내린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몰렸는데 예. 박 대통령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이 예정돼 있고요. 예. 또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2일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번 주가 격동의 한 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 12월 2일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앞서 국회 전화 연결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현재 각 당의 탄핵안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내일 각 당에서 초안을 만든 이후에 내일 이 두 당이 만나서 협의를 통해 단일화를 도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30일, 그러니까 모레 야 3당이 모여서 표결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월 2일 혹은 9일, 지금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12월 2일이나 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양당이 조율을 거쳐서 30일에 만약에 발의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날인 1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다음 날 이튿날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역시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서 입장이 중요한데요. 김무성 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조금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가 어제 총회를 가졌는데 예. 야당이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다. 야당이 제시한 2일이나 9일을 따라갈 것이다 밝혔지만 다만 2일에는 예산안을 비롯해서 처리할 게 많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9일이 낫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2일보다는 9일의 무게가 실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탄핵안이 가결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역시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까지 분위기는 역시 가결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류 중심의 시국위원회 측에서는 이미 탄핵안 찬성하는 의원 수가 40명이 넘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6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면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칠 경우에 172명이기 때문에 탄핵안이 처리될 종족수가 200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40명만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210명을 넘기 때문에 가결 요건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 한 가지 변수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은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누가 어떤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비주류 측에서 40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이나 무소속 측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측에도 불구하고 탄핵안 처리 절차가 일사천리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그 즉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날부터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앞서 언급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후보 추천도 예정이 돼 있죠. 네. 예.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해서 박 대통령에게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지금 특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특검 후보자들을 추리고 있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야당은 일단 오늘까지 2명을 추려서 내일까지는 추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현재 이 다양한 인물들이 특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판사 출신 그리고 검사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박 대통령이 중립적인 특검을 언급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 야당에서 지금 특검 후보를 추리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자칫해서 편향성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이 수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야당에서는 중립적인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내일 야당이 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사흘 내에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30일이니까 12월 2일 내에는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 셈입니다. 특검이 임명이 되면 임명 즉시 석 달 동안 활동에 들어가고요. 최장 30일을 추가해서 120일 동안 특검이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또 최순실 국정조사 측이 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는데 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바라봐야 할까요?
네, 굉장히 이번 주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국정조사 특위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조특위 같은 경우에는 모레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사실상 국조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셈인데요. 역시 관심을 끄는 일정은 6일, 12월 6일하고 7일로 예정된 청문회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현대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여러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선정된 상태고요. 여기에 최순실 씨, 그리고 차은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증인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 여야가 최근에 추가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그리고 조카 장시호 씨도 증인으로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태 전모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역시 이번 국정조사는 특히 TV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터넷과 TV 생중계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 국조특위 청문회 현장을 직접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이 50 청문회가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면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TV 생중계를 통해서 이번 최순실 씨 국조특위가 그에 넘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새누리당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죠. 분당 사태가 가시권에 들어간 분위기죠.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미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다, 한 집 두 살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가 의총을 소집해서 열렸습니다. 현재 이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면서 새누리당 의원 수가 128명인데 이 중에 6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딱 절반 정도만 참석했는데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대표를 빼고 거의 불참을 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현재 새누리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 이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비주류는 본회의에 참석하지만 친박 주류는 본회의장에도 입장하지 않는, 그래서 반쪽만 참석하는 이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남경필 경기지사 그리고 당대표에 출마했었던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탈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주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내에서 일단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이란 전제를 달았는데 일단은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셈이거든요. 여기다가 또 다른 비주류의 한 축인 유승민 의원, 이 잠룡인 유승민 의원도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핵을 앞장서서 당내에서 추진을 하지만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탈당 가능성을 밝혔거든요. 이 어제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총회에서도 이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도 당내에서 당을 바꾸는데 첫 번째 원칙을 두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면서 집단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역시 이번 새누리당 분당 사태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에서 주류와 비주류 중진 6인 회동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결론이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중진 6인 회동에서 당의 구원 투수가 될 비대위원장 후보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 2차 회동에서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나 임명진 목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다만 비대위원장이 중립적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당이 쇄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천하는 인사가 비대위원장에 올라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동이 단판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관측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 회동에서 극적으로 비대위원장 단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합의가 된다면 현 지도부,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친박계 지도부가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내용은 수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일 수 있다. 역시 중요한 것은 탄핵안 표결이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로 가면서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또다시 분당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차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좀 짚어주셨듯이 사실 새누리 비주류가 적극적으로 좀 탄핵안 찬성에 나서고 있는데 탄핵안 발의까지 참여하는 건가요? 지금 새누리당 비주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안 표결이 실시될 경우에 참석을 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야권이 지금 만들고 있는 탄핵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표결에만 참여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 또 반대표를 밝혔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의 의사를 미리 나타내서 강제성을 갖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유를 들자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새누리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탄핵에 앞장서는 것은 좀 부담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다만 중요한 것은 역시 탄핵안 발의를 예. 놓고 이 찬성하는 비주류 그리고 반대하는 친박계가 강하게 충돌할 경우에는 역시 이 비주류에서 친박계가 결국 이 탄핵안 표결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집단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집단 탈당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동 발의까지 감수하면서 이 선명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박 대통령 탄핵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네,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가 역시 박 대통령을 둘러싼 격동의 한 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정에서 중요한 것이 국회 탄핵 표결 그리고 특검 수사 착수가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2일에 탄핵안이 처리되면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즉각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직전에 박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3차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오늘 사실 별도의 수석 비서관 회의는 주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형식에 대해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 2차례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그 거짓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이 때문에 이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으로서도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해서 또 검찰이 어제 타원택 씨를 기소하면서 또다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를 했거든요. 예. 또 검찰이 29일까지 대면 조사에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나 이 야당의 탄핵안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중요한 일정들 정치부 정영빈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